내연말 정도의 SSD 가격이 대중화된다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적기가 아닐까요? 도입 시기 적기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건 제가 좀 네네네. 제가 작년에 봤던 자료 중에 그 시장 분석 기관에서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 정도에 사스하고 그 SSD 가격이 이제 기가바이트당 단가 기준으로 거의 이제 크로스 포인트가 그러니까 같아지는 부분이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사타를 1로 봤을 때 그게 한 7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노베이티브한 저희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좀 이노베이티브한 저희 이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퓨어스토리지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희 세일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컨트롤러 부분을 그 나중에 3년 후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실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최신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SSD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 이제 퓨어스토리지 같은 경우 이피션시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잘 구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네. 지금 기준으로 구매를 하셔도 어떤 용량 대비 가격,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연속성 있는 그런 그 최신의 기술 이런 부분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신다 그러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장희철님, 퓨어스토리지 사용 중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스케일 아웃, 인방식 둘 다 지원되는지요? 네,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스케일 인이라고 하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스케일 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아시는 것처럼 스케일 아웃은 이제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모듈 형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이제 용량이나 성능을 확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은 하나의 박스 안에서 이제 용량이나 성능을 확장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신 고객분께서 용량이나 성능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은 그 상위 모델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저희 모델 가운데 이제 M10, M10, M20 이런 모델이 있는 이제 모델들이 쭉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모델 가운데 작은 모델을 구매하셨다가 상위 모델로 가시고자 하면 컨트롤러만 교체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 아웃 형태의 이제 확장을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 안에서도 데이터 용량으로 봤을 때 1.5 페타바이트까지 지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스케일업으로 보면 1.5 페타바이트까지를 지원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허성님께서 배지장님은 노래를 잘하실 것 같다고요. 김현우님이시죠. 노래 잘하십니까 일단? 여기 노래방 기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쉽네. 네, 나중에 우리 허성현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우상님, 퓨어스토리지는 POC 킬러라고 알고 있는데, POC 킬러라는 말이 있나요? 업계에서? POC 하실 때 자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시는지, 고객사마다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구매하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사실은 POC를 일단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네. 예, 사실은 이제 올 플래시를 쉽게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께서는 한번 본인들의 환경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 고정된 획일화된 어떤 툴들을 쓰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의 업무 환경을 직접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 스토리지가 경쟁사보다 훨씬 좋은 네. 그 성능이나 네. 어떤 효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의 스토리지가 POC 킬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POC 진행 같은 거를 이종훈님도 POC 진행 가능할까요? 물어봤는데 POC를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그 이제 아마 담당하시는 그 어느 어카운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담당하는 저희 영업 대표가 있고요. 네. 예, 모든 테리토리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하신 분의 그 회사에도 담당하는 영업 대표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예. 저희가 그 예. 여기 게스트분들 이메일 어드레스 올라갈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 이메일로 직접 컨택하셔가지고 그 방송 들었는데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고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병희님 민감한 질문인데 단도직입적으로 1억 예산으로 로데이터 20TB 이상 제품 구축 가능합니까? Yes or no?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바로 예스와 노를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전화를 주겠다는 거 보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규승님. 퓨어스토리지가 해외 시장조사 기관조사에 의하면 항상 성능, 품질면에서 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근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인지도가 낮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후발주자? 시장 선점? 브랜드 선호도? 저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본사가 이제 미국 쪽이다 보니까 그 음. 해외 쪽에서 뭔가 좀 더 그 비즈니스가 이제 포커스가 잘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올플래시 스토리지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전통적인 그다음에 레트로핏. 사실 이제 이 전통적인 스토리지 업체, 레트로핏 스토리지 업체들이 사실은 그 기존 이제 회사로서 어쨌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를 얘기했다시피 대세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대세가 갔을 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두려우냐면 네. 퓨어 스토리지가 두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뭐 밥그릇 내지는 그런 마켓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뭐 저희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최소한 좀 늦추고자 네, 하는 네. 부분의 그런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큰 물결이나 대세는 저는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플래시로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리딩하고 있고 네. 마켓을 만든 회사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네, 않는 부분이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현주님, 스토리지의 70%의 용량을 채워서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크기, 맥에서 만들어진 수백 킬로바이트의 전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성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없을까요? 엣지사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에서 이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뭐 사용 경험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가 작은 거는 몇십 K 단위에서 몇백 K 데이터가 초당 몇백 개씩 들어옵니다. 아, 네. 네, 그걸 가지고 전 테스트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제가 70% 아까 채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럼 아이옵스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피곤하게 해드린 게 뭐냐면 4K부터 128K까지 리드라이트를 1대9, 3대7, 5대5 다 나눠서 풀로 테스트합니다. 네네. 네. 거기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O가 약간 그래프가 낮은 구간에서는 다른 제품들은 더 낮은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오히려 4K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하는 수치를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동윤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기존 타사 제품에 비해서 기술적인 경쟁력은 충분한 것 같고 가격과 기술 지원 서비스 경쟁력만 보장된다면 무조건 퓨어스토리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이동기님은 퓨어스토리지만의 3D 레이드 기능이 가진 장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3D 레이드 기능은 이제 기존에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레이드 기능에다가 예, 다른 어떤 3차원적인 레이드 기법을 적용한 예, 레이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 SSD 모듈 2개가 동시에 망가져도 데이터가 그 보호되는 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원성님은 항상 도입을 검토하지만 초기 도입 비용이 높아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스 스토리지 대비 비등한 가격으로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도입 이후 유지 보수 비용은 사스 스토리지 대비 한 몇 프로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뭐 저는 오히려 사스 스토리지 대비해서 저는 낮다고 보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사스 스토리지는 움직이는 아키텍처 자체가 메카닉입니다. 네네.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SSD 올플래시 쪽은 이제 전기 신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애 포인트라든가 어떤 유지보수 관련된 포인트도 장애 네. 포인트가 훨씬 그 SSD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비율로는 뭐 제가 몇 프로입니다. 말씀 직접 드리긴 좀 어렵지만 비율로 봤을 때도 뭐 저희가 사실 다른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다거나 사실 시장에 이슈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근식님, 장애 발생 시에 고객 지원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장애 발생 난이도에 따라 무료 유료 지원으로 나누는 건지요? 네, 사실 뭐 모든 벤더 제품들이 다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그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제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구조는 마찬가지고 이제 장애가 생기시면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생기기 전에 프로액티브하게 또 장애를 예방해드리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벤더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은성님, 멀티 큐잉 아키텍처를 제공하는지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떤 네, 좀 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지만, 예, 예. 전지훈님은 단순히 빠른 시스템을 원할 경우에 스토리지 업그레이드하고 오라클 DB 튜닝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런 질문 주신 분하고 이제 비슷한 환경인 분이 계신데요. 사실은 오라클 DB를 튜닝하는 작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스토리지를 올 플래시로 바꾸시면은 성능이 한 3배까지 기본적으로 좋아집니다. 네. 박서연님께서는 실제 적용한 업체분이 경험을 드라마틱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더 믿음이 간다고 하셨고요. 전영원님께서 현재 AWS 아마존 세미나 중인데 혹시 S3와 같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 라인이 있는지, 있으면 기존 오브젝트 장비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요? 예, 사실 이분은 굉장히 그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 같은데요. 네. 이미 저희 제품을 혹시 이분 공부하신 지금 분이 아마존 AWS 세미나 오프라인 들으시면서 우리 또 방송 보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저희 제품을 이미 공부하신 분 같은데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AWS, 저희의 뭐 일부는 또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AWS하고 연동하기 위한, 자동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그런 API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성철님은 기존 이제 이걸 도입했을 때 기존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DB 부분이 궁금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쪽. 네. 네, 사실은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로부터 저희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고객분들께서 아시는 일반적인 방법에다가 또 이제 향후에는 저희 스토리지 내부에서 마이그레이션 툴을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2분기 내에 이제 그러한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도현님은 향후 이중화를 위해서 올 프레시 스토리지를 구매할 경우에 기존에 이미 구매했던 벤더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에 구매했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중화를 해서 예. 올 프레시 스토리지. 아마도 이제 다른 벤더 제품과 저희 제품을 이중화할 수 있냐라고 네. 질문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벤더가 동일한데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제품 간의 이중화를 지원을 하고 중간에 어떤 게이트웨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네. 당연히 이제 이기종 간의 DR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복 제거하고 압축율 관련된 것은 여러분 세션 2에서 자세하게 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임병준님, 뮤타닉스와 같은 서버 스토리지 융합 시스템 HCI도 SSD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질문이 점점 기술적으로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보다는 그 CI,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HCI는 뭐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확장이 돼야 되는데 반해서 이제 CI,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제 네네. 확장이 가능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CI를 이제 고객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용준님은 EMC와 특허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된 건지. 네. 다 해결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수님, 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아이사를 통해 플래시 스토리지 데모 테스트 중인데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토리지 외에 다른 곳에서 병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스토리지 도입 시 성능 관련한 병목 구간 체크리스트는 없을까요? 사실 저 부분은 약간 좀 그 저희가 그 구성됐던 그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좀 보시는지를 네.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저희 그 일부 뭐 답글을 남기신 분도 계신데요. 네.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라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IOPS, 스루풋, 그다음에 레이턴시. 요 세 가지 측면의 이제 성능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사실 스토리지도 이제 조금 종류가 틀려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구현하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저희 알겠습니다. 그 엔지니어 팀에서 뭔가 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유주님, DR을 위해서 스토리지 미러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도 스토리지 미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 저 부분은 이제 DR 기능 가운데서도 아마 동기식 DR을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싱크 DR, 이제 줄여가지고 싱크 DR이라고 하고 저희는 네. 저희 제품 이름은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네네. 말씀드리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미러 기능이 번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따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김지열님, 버추얼 환경에서 일부 업무에 올프레시를 사용할 경우 기존 일반 디스크와의 데이터 공유 시 고려사항은 없는지요? 아울러 풀백업과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한 권장 방안이 있는지요? 저 부분은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네네네, 답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자, 여러분들 MVM에 관련된 그 질문도 여러분들 그 두 번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고요.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김영철님, 피어스트리지 올프레시 제품이 은행권, 계정계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은행, 무슨 업무에 적용되는지 해당 사용자 반응은요? 뭐 금융권에 쓰이는 것이 있는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정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네. 정보계 정보계 쪽에 쪽. 지금 들어가 네.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중은행이고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시고 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이라든가 다른 쪽 업무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이제 스토리 미러링 이제 기본 디폴트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동훈님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지 무엇이 있는지. 예. 네,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던 뭐 싱크 DR이라든지 네. 혹은 어싱크 DR을 구축하시기 위한 기능, 또 관리를 위한 기능, 또 이제 2분기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능들 이런 네.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 탑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뭐 자동화 툴 같은 게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그 경쟁사로부터 네. 다른 제품으로부터 이제 저희 제품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경우에 네. 예, 저희 스토리지 제품에다가 경쟁사 다른 제품을 이제 직접 연결하셔서 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으로 그 있습니다. 툴을 이용해 가지고. 예, 예. 네. 예. 그 지금 그런 툴이 없다면 그걸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어떻게? 지금으로는 이제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볼륨 미러링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게이트웨이 제품을 쓰셔서 네. 예, 마이그레이션을 해 오시는 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정우님, 퓨어스토리지에 가상화 컨셉이 탑재될 로드맵이 계신지요?
예, 제가 아까도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을 주신 분인데, 네. 예, 저희 제품의 로드맵을 혹시 공부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네네.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고요. 네네. 예, 저희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컨트롤러에 80개까지의 코어가 장착이 되는데 그 코어의 일부를 이제 가상화해서 고객의 업무를 수행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님, 센과 나스 구성 다 가능한지요? 센 구성화에서 나스 게이트웨이 추가도 가능한지요? 저희는 이제 센과 나스 제품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센 환경을 원하시면 이제 저희의 올 플래시 어레이 제품을 쓰시면 되겠고요. 네네. 나스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제품을 쓰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퓨리티 부분에는 그 부분이 올라갈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 네. 노영신 부장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승철님은 올 플래시 스토리지의 경우 도입 시 SSD 수명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대략적인 수명이 궁금하고요. 혹시나 하는 디스크 페일의 경우 복구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 부분이 좀 오해가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하드 디스크보다 오히려 SSD가 더 수명이 깁니다.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5년에서 6년. 예, 하나의 SSD가 대부분 요즘 보면 이제 1테라바이트 시중에 나오는 SSD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페타바이트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염려하시는 어떤 수명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